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시 갑진년 병자월 무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충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기가 좋을 수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두리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울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 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나가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우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세 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 뭐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추가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일까요?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했고요. 고황토라고 말씀드려서 작은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하면 울체가 된다라고 해서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이고, 무토일간이 상황에 따라서는 신약이 될 수도 있죠. 이때는 인성인 화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자월은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점, 특히나 동지가 되게 되면은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양의 기운이 가장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으면서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일양이 희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어찌 됐건 간에 해월, 자월, 축월은 동절, 겨울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춥다는 얘기고요. 자월은 춥기 때문에 물이 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도 얼게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얼면 용도가 없죠. 남극 대륙의 그 활한 땅 위가 만년설로 덮여 있기 때문에 풀이 자라기가 어렵고, 풀이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 또 그거를 또 매개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도 살아가기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극한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 바로 남극 대륙인데,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월, 해월, 축월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지는 것이 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크게 하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월만 하더라도 거의 남극 대륙인데 임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한다. 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기운은 영하 10도씩 이상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자월에 수가 3, 4개 된다. 영하 4, 50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자 축월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한의 남극 대륙 연상해라 또는 영하 10도에 반팔 입고 밖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을 것이고요. 따뜻한 패딩이 필요할 것 같고, 하다못해 따뜻한 햇볕이 비추면 그래도 온기가 있어서 춥진 않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자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화를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데, 음화인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이 비춰주는 것이지만 정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작은 난로 하나 펴서 그 넓은 땅을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월에는 반드시 화, 특히나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 이거는 어느 일간이든 다 마찬가지고, 특히나 무토라고 하는 이 광활한 산, 광야 같은 무토는 역시나 넓은 땅을, 그 드넓은 땅을 모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음화인 정화가 아니라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역시나 자월은 무토도 약한 시절이지만 병화도 약하다. 그래서 병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줘서 병화의 불꽃이 더 광활하게 또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가 있겠죠. 병화의 열기가 많아지고 병화의 빛이 밝아질수록 물은 천하가 해동이 될 것이고 무토도 따뜻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월의 무토는 병화, 간목을 위주로 쓰고요. 뭐 더 좋은 것은 지지로 인사, 오 등의 병화 또는 무토가 통근을 해서 일간 스스로 왕해지는 것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일단 정리하면 자월은 엄동의 그런 혹한의 시절이기 때문에 토가 얼면 안 된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중화,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 사주 볼 때는 일간과 월령,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주의 격국과 용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중화시킨다. 근데 무엇을 중화시키냐, 추상적으로 그냥 뭐 중화된 사주가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오행이라고 있습니다.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습하냐 또는 건조하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 중화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중화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국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양토가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자수는 양이 아닌가요? 지지로 당연히 자수는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수가 음이 되는 것인데, 자, 채양용음이라고 합니다. 채양용음이라고 해서 몸체는 양이지만 채양, 용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 이유는 자수가 본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지장간을 보았을 때 초기인 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봉기, 즉 정기인 개수가 있는데, 자수의 봉기는 뭐다? 임수가 아니라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개수가 음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수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예를 들면은 아들 있잖아요. 아들은 당연히 남자고 양이 되는데 성격이 너무 섬세해. 막 남자들하고 막 이렇게 축구하고 격투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앉아서 책을 읽고, 경우에 따르면 뭐 자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소설도 쓰면서 굉장히 섬세한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들을 갖다가 특수 부대를 보낸다거나 아주 그냥 고공 낙하 같은 어떤 그냥 좀 험난한 놀이기구로 태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들이지만은 어떻게 돼? 마치 딸같이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수가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수는 채, 양, 용, 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해수는 채, 용, 양이라고 해월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수는 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무토는 양, 자수는 음이 되죠. 양토가 음수를 보게 됩니다. 양 대 음의 관계. 내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이거는 무토인 내가, 일간인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아극자라고 표현하고요. 내가 극한다고 해서 내가 저 자수인 재성을 갖다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관성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케어하고 나를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그 관계가 깨졌을 때는 극하는 관계가 된다. 이거는 재성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성을 논할 때 재성은 재물로 본다라고 했고요. 남자한테는 처로 보기도 하고요. 인기로 보기도 하고 근면성실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안 좋게 보면 주색 잡기 같은 것, 유흥 오락 같은 것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고 일간도 어느 정도 왕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근면성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재성이 와서 근면성실하면 당연히 돈은, 재물은 따르는 것이고, 그 재물로 인해서 나중에 이름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거는 신왕제왕 있을 때 그와 같은 좋은 결말이 나타나지만, 만약에 제다신약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근면성실하지 못하고 인기를 쫓느라고 뭐라 그럴까, 하지 말아야 될 일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주색잡기 유흥오락에 빠져서 패가 망신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는 발을 정제, 재물 제자, 예측 가능한 재물을 정제라고 하죠. 월급, 이자 같은 개념, 내가 하루 일을 했을 때 받는 품사, 이것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나가서 막노동을 한다, 이런 거, 곰방을 뛴다, 또는 도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좀 돈을 많이 받는 일용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다 거의 다 시장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죠. 예측 가능한 재물, 월급 같은 거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받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받죠? 무슨 수당 같은 것도 받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제 예측 가능한 재물이라고 하면, 편제는 예측 가능하게 좀 어렵죠. 일확천금과 같은 개념이 바로 이 편제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 로또 당첨금, 예를 들면은 또 토지 수용이 돼서 갑자기 돈이 생긴다거나 이런 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남자한테 정제는 본처고 편제는 여자친구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너무 이런 쪽에만 육신을 응용해서 사주를 보면은 진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통변은 조금 자제하시고, 사주 원국을 잘 보셔서 좀 그냥 단순한 것으로서 사주를 보면 안 되고, 명확한 사주 이론을 가지고 통변을 해야지만 적중력도 높고 나중에 도사랄까 아니라 실력 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논리로 사주를 분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제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의 관계죠. 양대음의 관계. 오늘 같은 경우가 무토가 자수를 보면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다음에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를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내일 기토 음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음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내일은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양대음,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이니 정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 정제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을 정자가 붙으니 많은 사람들이 정제가 좋고 편제는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제가 좋을 수도 있고 편제가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자월은 수왕절이라고 했습니다. 수가 자월의 제왕지가 되니 12달 중에서 수가 가장 왕성하다라고 했는데, 반면에 토라고 하는 것은 해월의 절지, 지금 자월에는 태지가 되죠. 그러니까 무토 자체는 자월의 신약인데, 재성이 왕한다 신약, 제왕한 사주구조, 다른 말로 제다신약한 사주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자월생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고정된 게 아니에요. 신약제왕도는 제다신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신왕제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틀로 바뀔 수 있다. 단 제가 지금 신약제왕 또는 제다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무토가 원령 자월에 태어난 그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 오해 없길 바라고요. 자월은 또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춥습니다. 물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한기가 극심하다. 그러니까 동절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동토가 될 겁니다. 얼은 시베리아 벌판이라든가 남극 대륙 같은 동토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죠. 그래서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물이 열고 땅이 열어서 동토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인성인 화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 따뜻하게 도와주고 화생토에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화가 있어야지만 물이 녹고, 물이 녹아야지만 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자월에 무토도 약하지만 병화도 세력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병화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목이 있어서 이렇게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지지로 이제 4화라든가 5화, 4, 5화 등이 있게 되면은 병화도 4, 5화에 뿌리를 둘 수 있죠. 무토도 4, 5화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인목이 있으면 무토는 뿌리를 둘 수 없겠지만은 병화, 간목은 또 뿌리를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자월의 한기가 극심하니까 화가 살아나야지만 일간도 생황해지고 추운 날씨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만큼 화가 세력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으로 생해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는 이제 지지로 이렇게 인사오등의 병화, 무토 등이 뿌리를 둘 수 있다고 하면 매우 좋은 사주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화를 봤죠. 5화는 무토 입장에서 양이죠, 양인. 병화, 무토가 공이 5화를 보면 양인인데, 무토는 오중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병화는 오중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5화를 얻게 되면 무토가 5에 뿌리를 두고 오중 정화의 생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좋은 구조가 되는 것인데, 문제가 어디이다? 이거 좌우충 되면 큰일 난데, 완전히 이건 좋다 말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희망 고문이라도 희망 고문 이 오히려 좀 안 좋은 거죠. 없었으면 차라리 기대를 하는데, 있는데 좌우충 돼서 깨져버렸다. 그것도 양인을 충했다. 큰일 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연재 진토가 있으나 자진합이 되죠. 원래는 신자진인데 신금이 빠져 있어서 자진합 준삼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합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충을 구제할 수 있다, 구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구충, 9가지 충이 아니라 충하는 것을 구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런 개념인 것이고, 일단 좌우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토의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점, 병화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병화는 5화의 뿌리를 두고 있죠. 만약에 좌우충이 됐다면 무토의 뿌리, 병화의 뿌리가 공에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될 것인데, 자진합으로 인해서 좌우충이 구제된 것, 매우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연간의 간목 7살이죠. 이 7살이 병화를 생해주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자, 무토도 5진의 뿌리를 둘 수 있죠. 병화도 5의 뿌리를 뒀죠. 간목도 진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사주 구조가 매우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신은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월지에 있는 자수는 5하고 충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진합이 되니까 구충, 충중, 봉합이 된다. 이거 충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임자시가 되면 이 자수가 연지에 있는 진하고 자진합이 돼서 좌우충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좌우충이 구제가 되지만은, 임자시의 자수는 5하고 좌우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좋다 말았죠. 5화가 핵심이었죠. 무토,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고, 간목의 진에 뿌리를 두고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은 조금 부차적이죠. 핵심은 병화에 있기 때문에. 근데 좌우충이 됨으로 인해서 5화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 순간 무토의 뿌리, 병화의 뿌리가 다 날아가 버리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난로를 뜨뜻하게 딱 펴놨는데 뭐다? 물이 쏟아져 가지고 불을 다 꺼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화는 건졌습니다. 무토, 병화가 뿌리를 두고 있죠. 근데 이제 자진합수에 개해시까지 있게 되면은 화가 왕합니까? 수가 왕합니까? 이건 당연히 월령을 포함하고 있는 수가 더 왕한 것이다 볼 수 있죠. 당연히 운은 목화가 세력이 수에 비해서 약하니까 목화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진합에 5화를 건들지 않았죠. 이거는 인오합이 되죠. 인오술 삼합이라고 해서 화국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술이 없죠. 그래서 인오 반합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합력이 있죠. 병화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 간목이 두 개가 있어도 목생과 화생돼서 이거는 인상생이 되니까 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좀 구조 자체가 일간도 왕하죠. 화도 왕하죠. 목도 왕합니다. 수도 원령이 있기 때문에 왕하죠. 틀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운은 목화운이 좋을까요? 금수운이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번째로 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갑인시가 낫지 을묘시는 큰 의미가 없다. 뭐 오히려 관사론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을묘시가 될 것 같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또 투출되죠. 이 병화 두 개가 5에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진토도 무토가 뿌리를 두죠.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합니다. 간목의 화를 생해주는 용도도 있죠. 자진압에 진토도 있어서 한기가 극심할 것 같은데 5의 뿌리를 둔 병화 두 개가 간목의 생을 받아서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도 나쁘지 않고 금수운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의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남녀 불문하고 병진시면 최소한 중급 이상은 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사 무오 기미시 대표적으로 이제 무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오시 정사 무오 기미시 다 생시에서 인비를 받죠. 인성 또는 비견겁지를 받기 때문에 화토가 굉장히 왕합니다. 거기다 대고 간목의 병화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거는 수왕절인 자월이라 하더라도 목화토의 세력이 크죠. 당연히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정사 무오 기미시 그다음에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자신압에 금이 수를 생겨주죠. 물론 이제 오화에 뿌리를 든 병화가 조우도 하고 무토도 생겨주고 간목의 병화를 생겨주는 것은 똑같지만은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월에 이렇게 보게 되면 원령을 포함한 것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거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불금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